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알아볼게요. 자, 폭풍 전야죠. 코리아 SE. 자, 태풍과 관련된 종목 하나 알아볼 거고요. 자, 박셀바이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 두 종목 볼 거고요. 백산과 현대차 뉴스가 나온 종목이죠. 뭐 둘 다 좋은 뉴스가 나와서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알아보고요. 자, 인기 검색 종목 하나기술과 한진칼 두 종목을 가장 많이들 검색해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두 종목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리아 SE 먼저 좀 알아볼게요. 코리아 SE는 일단은 상한가 기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더 대응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6일 이제 새벽쯤 되면은 이제 경남 지역에 상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지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죠. 대한해협 아래쪽으로 또 해가지고 일본과 가깝게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태풍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륙을 하든 아니면 옆으로 지나가든 일단은 피해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해복구 관련한 그런 종목군으로 지금 코리아 SE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저께 이어서 자, 금요일까지도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기적 이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 수해복구 같은 경우도 홍수가 난 이후에 잠깐씩 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확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해복구에 쓰는 이제 타이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차익 실현하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뭐 금요일날 팔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월요일날이라도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일단 상한가니까요. 월요일이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매도 의견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마 지금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태풍은 이제 곧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지금은 매도 의견이 더 필요한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볼게요. 박셀바이오는 사실 이제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 박셀바이오는 임상에 대한 그런 자진 종료가 있었죠. 혈액암 치료제 임상 중단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8월 25일 날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뭐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악재가 이제 터졌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논란이 이제 9월 1일 날 발생이 됩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암 치료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다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20% 넘게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장 막판 시점에서 19%까지 16%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30% 넘죠? 거의 40% 가까이 주가가 한 방에 밀려버린 모습인데 상한가 갈 것 같다고 해서 21%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40% 정도를 보게 되시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은 이제 논란입니다. 이제 뭐 진짜냐 아니냐 뭐 공시에 대한 여기 뭐 의혹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그걸 다 떠나서요. 네, 논란은 일단 뭐 어떻게든 밝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14일날 이제 다다음 주죠. 14일날 온라인 IR을 개최하면서 임상 결과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주와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밝혀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이죠. 일단은 물려 있는 거잖아요. 물려 있고 지금은 또 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위치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와버렸어요. 뭐 이게 논란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지지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55,000원대부터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상황으로 보게 되시면은 지금 6만원 라인에서 매물이 가장 많거든요. 그럼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악재가 더 떨어져 가지고 주가가 더 밀리게 된다라면 분위기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일단락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기 뭐 공식 입장문
부분에 대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뭐 여기서 반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속 공방전이 나타나고 뭐가 옳다 그리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뭐 그런 것들은 뭐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일단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라면 그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에 이 논란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더 하락한다라는 포인트보다도 반등에 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뭐 좀 많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든지 뭔가 이제 이 종목을 팔아먹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또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월요일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60일선 아래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56,000원대 요 아래쪽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지게 되면 일단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 매물대가 46,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현재 위치를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겠죠. 즉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상황에서는 57,500원, 네, 조금 높게 잡으면 5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위쪽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제 뭐 이 논란이 진짜든 아니든 뭐 아니면 논란의 어떤 뭐 불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금요일날 나타난 이 다지형 캔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살짝 올랐잖아요. 이 부분이 나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야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월요일날 주가 상황을 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빠져서 56,000원 막 이렇게 56,000원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위쪽 라인대 58,000원대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반영을 시켰죠. 일단은 뭐 논란이든 뭐든 악재가 되는 부분을 반영을 시키고 지지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뭐 전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이제 뭐 7만원대까지도 반등 가능해 보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바이오 종목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대응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란도 많고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실적도 잡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판단해 보시면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 상장 종목은 조금 자제하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악재 상황을 잘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종목은 일단 정해드린 가격대만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제법 높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산을 보도록 합니다. 백산, 이 백산 같은 경우는요, 자사주 매입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지금 100억 원 정도 진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690억 정도 되죠. 2,689억인데 이 중에서 100억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한다. 이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대체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고 흐름이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주가가 5월에서 6월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과 함께 움직여서 반등이 나타났어요. 1차 상승과 2차 상승, 이번에 눌러주는 위치까지 잘 만들어져서 호재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추이는 일단 뭐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횡보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저점 라인 때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지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시작된 주가 상승률은 현재 만원대 이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네,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나는 매수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좀 가격을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1,500원 아래쪽 공략하시는 게 유리한데 가격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치고 올라가면은 매수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깎아준 다음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냥 올라가면 냅두세요. 네,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단기간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관망 튀어 올라가면요, 떨어지게 되면 1,500원 근접하는 위치에서 매수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흐름 나쁘지 않고 종목 추세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현대차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전기차 판매가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뭐 이제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 뭐 등등등 이것 때문에 막 그랬었는데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역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가격이든 품질이든 간에 잘 팔리고 있다. 괜찮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쪽에서만 시장 점유율이 제법 높은 상황이고요. 한 5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IRA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법을 고치거나 시행을 조금 미루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종목에게는 악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판매량 증가하는 것만 그대로 호재가 남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도요타, 혼다, 막 이런 기업들, 이런 경쟁업체들 전부 다 누르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현대, 기아 전부 다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됩니다. 다만 주가 상황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좀 누르는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고민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 좋은 편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주도주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뛰어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는 매수를 아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유지만 잘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유지만 잘해준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조금 이제 지지선 근처로 내려오는 가격대가 온다면 뭐 19만원 근처도 좋아요. 19만원 또는 19만 5천원 뭐 이런 정도 나오게 된다면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매수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천천히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기술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기술이 단기에 좀 많이 올랐네요. 일단은 뭐 좋은 부분들이죠. 수주에 대한 기대감, 세계 최대 규모의 반고체 장비 수주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정사항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수주 기대감, 1.5조 원대에 달하는 반고체 배터리 장비의 수주 여기에 대한 확정사항이 아직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었고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게 좀 의문이죠. 자, 정말 재료가 없다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거 없이 그냥 실적이 잘 받쳐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적 역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대량 수주,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 흐름이 지금 좀 애매한 게요. 5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7만원대 중반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박스 형태의 모습이라면 주가는 곧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막 튀어나가는 어떤 포인트보다도 주가가 좀 들어와서 아래쪽 6만원대 정도의 지지를 좀 만들면서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면 일단은 매도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현재 단기 급등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도 푼다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너무 높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진칼 보겠습니다. 한진칼이 요즘에 그냥 악재에 휘둘려요. 막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해소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악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반도그룹하고요, 조원태 회장하고 서로 이제 경영권 분쟁을 막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도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간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래요?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쪽이 그냥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나 이제 안 할란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영권 분쟁이 없다면 주식을 굳이 사야 될 이유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권 분쟁이 없어지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이 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면 주가는 일단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추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에 추세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렇게 저점을 진행해 봤을 때는 지금 한 45,000원 정도 라인대까지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추세가 원래대로 진행됐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을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그렇게까지 깊게 뭐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 매물대가 지금 42,000~43,000원대 걸쳐져 있는 거 봐서는요. 45,000원에서 42,000~43,000원대까지 완충 구간이 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루 이틀 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수는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선 이탈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현재로서는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한 5~6% 정도 주가가 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많게는 한 10%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변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유 관점 보시고요.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좀 문제되겠죠. 그런 분들은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적은 비중이라면 일단은 네,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위쪽에서 떨어진 이 저항대보다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라면 요거는 네, 리스크를 좀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적은 리스크와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패턴이라면 그냥 한번 드라이브 거는 것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 신규 조건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리아 SE, 박셀바이오, 백산, 현대차, 하나기술과 한진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또 상쾌한 기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 또 이번 주 잘 넘어가시고 또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